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기사 소형선박 조종사 2017년 정기시험 제4회차 기출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해 1번 자기 컴퍼스의 용도가 아닌 것은 선박의 침로 유지에 사용하거나 물표의 방위 측정에 사용하거나 타선의 방위 변화 확인에 사용하거나 하는데 선박의 속력 측정에 사용한다는 틀렸습니다. 2번 자기 컴퍼스가 선체나 선내 철기류 등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오차는 요건 자차입니다. 자차. 참고로 편차는 진좌호선과 자기좌호선이 즉 진북과 자북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교각입니다. 다음 3번 자기 컴퍼스에서 선박의 동요로 비너클이 기울어져도 볼을 항상 수평으로 유지시켜주는 장치는 수평 유지 장치 얘기 나오면 짐벌즈입니다. 짐벌즈. 4번 다음 중 자기 컴퍼스의 자차가 가장 크게 변하는 경우는 자기 컴퍼스의 자차가 가장 크게 변하는 경우는 선수 방위가 바뀔 때입니다. 선수 방위가 바뀔 때. 5번 음파의 속도가 초속 1500m일 때 음향 측심기의 음파가 반사되어 수신한 시간이 0.4초라면 반사대 0.4초면은 왕복 0.4초니까 편도 0.2초. 초속 1500m인데 0.2초면 1500을 5로 나누면 됩니다. 정답 300m. 풍향 풍속계에서 지시하는 풍향과 풍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풍속은 정시관측 시간 시각 전 15분간 풍속은 평균한다. 요거 15분이 아니고 10분입니다. 7번 항해 중에 산봉우리, 섬 등 해상도에 기재되어 있는 2개 이상의 고정된 뚜렷한 목표를 선정하여 거의 동시에 각각의 방위를 측정하여 선 위를 구하는 방법은 요거는 교차방위법입니다. 교차방위법. 항해 중에 산봉우리, 섬 등 해상도에 기재되어 있는 2개 이상의 고정된 뚜렷한 목표를 선정해서 거의 동시에 각각의 방위를 측정해서 선 위를 구하는 방법은 교차방위법. 8번 항해 중인 선박의 진침로가 130도이고 편차가 서경 5도, 자차가 또 서경 3도일 때 나침로는 요거 계산은 무조건 간단합니다. 요게 동경, 서경 두 가지의 그 편차 자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경일 때 이가 붙죠. 이가 붙는 동경은 부정적인 단어지요. 뭐 에러다, 뭐 앵꼬다 부정적인 단어 이가 나오면 무조건 숫자를 빼주고 W는 뭐 원더풀이나 화폐 단위 원이나 원더풀 긍정적인 범위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죠. W가 나오면은 더해주고 해서 요거는 편차가 5도, 자차가 3도, 이 둘 다 2이기 때문에 빼줍니다. 130에서 5와 3을 빼면 122가 정답입니다. 9번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위치선은 관측을 실시한 시점에 선박이 그 좌치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선을 말한다. 이게 옳습니다. 10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괄호는 레이더의 국부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국부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가 적절히 조정되면 목표물의 반사에 의한 지식의 화면이 선명하게 된다. 요거는 동조 조정기입니다. 동조 조정기는 레이더의 국부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국부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가 적절히 조정되면 목표물의 반사에 의한 지시기의 화면이 선명하게 된다. 동조 조정기. 11번 간출암을 나타내는 해도 도식은 나입니다. 나. 실선으로 곱하기에
위아래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죠. 이게 간추람. 실선으로 불분명하게 하나 그 도형이 그려져 있는 건 요거는 간추람이 아니고 노추람입니다. 노추람. 12번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측심한 수치를 해도상의 수심과 비교하면 보통은 해도의 수심과 같거나 측정한 수심이 더 깊다가 맞습니다. 이건 안전을 위해서 넉넉하게 약간 수심을 타이트하게 해놨기 때문에 측정한 수심이 더 깊거나 해도의 수심과 같습니다. 13번 다음 해도 중 가장 소축척 해도는 대축척 항박도하고는 반대지요. 이거는 항양도입니다. 항양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나와 있다. 요 항양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항양도. 14번 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도에서는 해도용 연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당연합니다. 15번 수로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로서지는 연안 및 주요 항만의 항해 안전 정보를 수록한 항로지이다.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 거리표이다.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 및 조류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이다. 마지막은 요거 틀렸습니다. 항로 표지에 대한 항로 표지, 번호, 명칭, 위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등을 수록한 천측력이다. 요 천측력은 아닙니다. 요 천측력이라는 것은 천문항해 시 원양 어선 등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16번 쇠나 나무 또는 콘크리트와 같이 기둥 모양의 꼭대기에 등을 달아 놓은 것으로 광달거리가 별로 크지 않아도 되는 항구나 항내 등에 설치하는 항로 표지는 요건 등주입니다. 등주. 쇠나 나무 또는 콘크리트와 같이 기둥 모양의 꼭대기에 등을 달아 놓은 것으로 광달거리가 별로 크지 않아도 되는 항구나 항내 등에 설치하는 항로 표지는 등주. 17번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만 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항로 연장선상의 육지에 설치하는 분호등은 지향등입니다. 지향등. 18번 다음과 같은 두 표를 가진 표지는 고립장애 표지입니다. 고립장애 표지. 동그란 흑색 원이 상하로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19번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을 때만 응답하며 일정한 형태의 신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전파 표지는 받을 때만 응답하면 레이콘입니다. 레이콘. 20번 다음 중 음향표지 이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향표지의 신호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응답 신호를 보낸다. 음향표지의 신호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응답 신호를 보낸다. 즉각적이 아니고 신중하게 보내야 됩니다. 21번 같은 형태의 막대 모양 온도계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끝부분을 헝겊으로 싸서 여기에 심지를 달아 부착된 용기로부터 물을 빨아 올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두 개의 온도계의 온도차를 측정하여 습도와 이슬점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건습구 온도계입니다. 건습구 온도계. 22번 바람에 작용하는 힘이 아닌 것은 전향력, 기압, 경도력, 마찰력 전부 바람에 작용하는 힘인데 기압, 위도력은 바람에 작용하는 힘이 아닙니다. 기압, 위도력. 23번 따뜻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온도가 낮은 표면상으로 이동해서 냉각되어 생긴 안개는 따뜻한 공기가 온도가 낮은 표면상으로 이동해서 냉각되어 생긴 안개는 이류 안개입니다. 이류 안개. 24번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나 항만을 출입항하는 선의 측정을 자주 하거나 예정 침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해도를 보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둔 예방선은 피험선입니다. 피험선. 25번 4월 10일 오후 3시에 부산항을 출항하여 인천항까지 380해리를 평균 속력 10노트로 항해하였을 때 도착 예정 시간은 300해리 평균 10노트면 1시간에 10노트 300해리 38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시간에 38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다음 운용 1번 목갑판을 보존하기 위한 정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료는 한 번에 두껍게 바른다. 이거 얇게 여러 번 바릅니다. 한 번에 두껍게 바른다가 틀렸죠. 2번 충분한 건현을 유지하는 목적은 건현은 흘수에서 상갑판까지죠. 그거는 예비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 선체의 좌우 선측을 구성하는 뼈대로서 용골에 직각되게 배치되고 갑판보와 늑판의 양 끝에 연결되어 선체 횡강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요거는 늑골입니다. 늑골. 4번 선체의 명칭을 나타낸 아래 그림에서 기역은 무엇인가? 기역. 선체 중심선에서 선체 중심 부분이 약간 올라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캠버입니다. 캠버. 5번 강선 부위 선체나 타판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 외부에 부착하는 것은 부식 방지하면 아연판입니다. 아연판. 선박이 항행하는 구역 내에서 선박의 안정상 허용되는 최대의 헐수선은 만재헐수선입니다. 만재헐수선. 전진 또는 후진 시에 배를 임의의 방향으로 회두시키고 일정한 침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는 키이죠. 키. 8번 그림과 같이 표시된 곳에 보관된 구명 설비는 요거는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 9번 초단파 무선 설비 VHF의 조난경보 버튼을 눌렀을 때 발신되는 조난 신호의 내용이 아닌 것은 선명한 조산 신호 내용이 아닙니다.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부호라던가 위치, 위도 경도 위치라던가 시각은 전부 조난 신호의 내용이 되는데 선명은 조난 신고 내용이 아닙니다. 10번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교 안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 옳지 않죠. 11번 다음 중 조난 신고를 나타내는 것은 조난 신고는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 여기서 팡팡은 긴급 신호이고 아래 시큐리티는 안전 신호입니다. 12번 연안항해에서 선박 상호 간의 교신을 위한 단거리 통신용 무선 설비는 초단파 무선 설비 VHF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단파 무선 설비 VHF의 통신이 가능한 거리는 2 내지 30해리입니다. 20 내지 30해리입니다. 정답은 20 내지 30해리 이내에. 14번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설비 EPIRB의 색상은 황색 또는 주황색입니다. 15번 선박이 정해진 침로를 따라 직진하는 성질은 이건 침로 안정성입니다. 16번 선회성 지수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선회성 지수가 크면 배가 빠르게 선회하면서 작은 선회권을 그립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선회성 지수가 크다 하면 수심이 깊거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 배가 빠르게 선회하며 작은 선회권을 그린다. 선회성 지수가 크다. 선박의 형태가 뚱뚱하다. 배가 빠르게 선회하며 작은 선회권을 그린다. 17번 선박이 항준 중에 타각을 주면 수류가 탑판에 부딪혀서 탑판을 미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 중에서 선체를 회두시키는 우력의 성분이 되는 것은 타각을 줬을 때 선체를 회두시키는 그 힘의 성분은 양력입니다. 양력. 18번 우회전 고정 피치 스크루 프로펠러 한 개가 장착되어 있는 선박의 기관 전진 상태에서 배출류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은 요럴 때 우회전 고정 피치 스크루 프로펠러 한 개가 장착되어 있는 선박의 기관 전진 상태에서 배출류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요거는 선미를 좌현쪽으로 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19번 선체 회두가 원침로로부터 180도 된 곳까지 원침로에서 직각 방향으로 잰 거리는 요거는 선회경입니다. 선회경. 20번 선체가 항주할 때 수면 하의 선체가 받는 저항이 아닌 것은 이제 공기 저항은 아닙니다. 21번 물 분자의 속도 차 때문에 생기는 선미 부근의 소용돌이 흐름에 의한 저항은 물 분자의 속도 차 때문에 생기는 선미 부근의 소용돌이 흐름에 대한 저항은 마찰 저항이나 공기 저항, 조피 저항은 아니고요. 조화 저항입니다. 조화 저항. 물 분자의 속도 차 때문에 생기는 선미 부근의 소용돌이의 흐름에 의한 저항은 조화 저항. 22번 황천 항해에 대비해서 선창에 화물을 실을 때 주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양할 화물부터 싣는다. 먼저 양할 화물은 나중에 실어야 되겠죠. 23번 황천 중에 항행이 곤란한 때의 조선상의 조치로서 황천 속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를 풍랑에 향하게 하여 선체를 풍하로 표류하도록 하는 방법은 요거는 표주법입니다. 라이투라고 하는 표주법. 황천 중에 항행이 곤란할 때의 조선상의 조치로서 황천 속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를 풍랑에 향하게 하여 선체를 풍하로 표류하도록 하는 방법은 표주법입니다. 표주법. 참고로요. 순주법, 스커딩법, 순주법은 풍랑을 선미 쿼터에서 받으면서 파랑에 쫓기는 자세로 항주하는 방법입니다. 거주법, 히브2라고 하는 거주법은 풍랑을 선수 쪽으로 향하게 해서 조타가 가능한 최소의 속력으로 전진하는 방법입니다. 24번 선박 내에서 화재 발생 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람의 방향이 앞바람이 되도록 배를 돌린다. 이거는 틀렸죠. 25번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인 경계소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선박 조종술 미숙입니다. 선박 조종술 미숙은 경계소홀하고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관입니다. 1번 디젤 기관의 운전 중 진동이 심해지는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활유 압력이 높을 때 이건 옳지 않겠죠. 2번 디젤 기관이 시동되지 않을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린더의 온도가 뭐 높다, 이거는 그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하고 관계없겠죠. 3번 디젤 기관의 운전 중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연료 분사 밸브의 분사 압력 및 분무 상태, 이거는 분무 상태, 이거는 그 운전 중에 점검할 수는 없겠죠. 4번 디젤 기관에서 피스톤 링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피스톤 링의 역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피스톤과 연접봉을 서로 연결한다. 피스톤과 연접봉 커넥팅 로드로 서로 연결하는 것은 피스톤 핀이죠. 5번 디젤 기관의 실린더 헤드 볼트를 죄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열팽창을 고려해서 운전 중에 다시 죄다. 이건 틀렸습니다. 6번 항해 중 주 기관을 급히 정지시켜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연료 분사 펌프의 송출 압력이 높아질 때. 이건 아닙니다. 디젤 기관에서 짧은 시간에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연료 분사 조건이 아닌 것은 윤활하고 연료 연소는 상관없습니다. 18번 8번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시동 위치를 맞추지 않고도 크랭크 각도 어느 위치에서나 시동이 될 수 있으려면 최소 몇 기통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건 6기통입니다. 6기통. 9번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입 공격이 너무 높을 때. 이거 상관없겠죠. 10번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 모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11번 디젤 기관에서 플라이 휠의 주된 목적은 크랭크 축의 회전력 변동을 줄인다. 이게 정답입니다. 12번 소형 선박의 디젤 기관에서 흡기 및 배기 밸브는 무엇에 의해 닫히는가? 이거는 스프링에 의해서 닫힙니다. 스프링. 13번 디젤 기관에서 회전 운동하는 것은 크랭크 축입니다. 14번 실린더가 6개인 디젤 기관에서 크랭크핀과 메인 베어링의 최소 개수로는 크랭크핀이 6개고 메인 베어링이 7개죠. 15번 전기 회로에서 멀티테스터로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저항이나 직류 전압, 교류 전압 전부 측정할 수 있는데 전력은 아닙니다. 전력은 아닙니다. 16번 해수 펌프가 물을 송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입하는 해수의 온도가 영하일 때. 이건 틀렸습니다. 17번 기어 펌프로 이송하기 적합한 유체는 요건 윤활유입니다. 기어 펌프 윤활유. 18번 송출기에 공기실을 설치하는 펌프는 이거는 왕복 펌프입니다. 송출기에 공기실을 설치하는 펌프는 왕복 펌프. 19번 발전기의 기중 차단기를 나타낸 것은 ACB입니다. ACB. 20번 유도전동기의 기동반에 주로 설치되는 계기는 유도전동기의 기동반에 주로 설치되는 계기는 전류계입니다. 전류계. 21번 1마력의 크기를 옳게 표시한 것은 일마력 하면 75 기억하세요. 75kg F 메타포세크 이렇게 75 기억하세요. 75 1마력 크기 75. 22번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흡배기 밸브의 밸브 겹침이란 요거는 피스톤 그 상사점 부분에서 흡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그 짧은 기관을 말합니다. 23번 디젤 기관을 장기간 휴지할 경우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요 부품은 분해해서 보관한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4번 화재에 가장 유의해야 할 연료는 인화점이 낮은 연료가 가장 조심해야 되겠죠.
25번 동일한 온도의 부피일 때 다음 중 무게가 가장 가벼운 기름은 비중이 낮은 건 이 중에는 휘발유겠죠. 휘발유. 다음 법규 1번 해사안전법상 항행 중 보급, 사람 또는 화물이 이송 작업을 하는 선박은 조종 제한선입니다. 조종 제한선. 조종 불능선이나 흡수 제약선이나 이선 작업선이 아니고 조종 제한선입니다. 2번 해사안전법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를 켜고 있는 선박은 이거는 기관 고장선입니다.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 기관 고장선. 3번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아닌 것은 어장을 이동하기 위해 항행하는 통발어선. 이거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아니죠. 해사안전법상 야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고 있는 선박은 요거는 야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고 있는 선박은 흘수제약선입니다. 흘수제약선. 5번 해사안전법상 가까이 있는 다른 선박으로부터 단음 2회의 기적신호를 들었을 때 그 선박이 취하고 있는 동작은 단음 2회면은 좌현변침입니다. 좌현변침. 단음 2회, 섬광 2회를 쓰기도 합니다. 단음 2회면 좌현변침. 우현변침은 단음 1회입니다. 단음 1회는 우현변침. 단음 3회면 후진입니다. 6번 해사안전법상 서로 시기 안에 있는 선박에 접근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의뢰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울리는 기적신호는 단음 5회 이상입니다. 단음 5회 이상. 7번 해사안전법상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수역에서 2분이 넘지 않은 간격으로 장음 2회의 기적신호를 들었다면 그 기적을 울린 선박의 상태는 장음 2회입니다. 장음 2회. 이거는 대수속력이 없는 항행 중인 동력선입니다. 대수속력이 있으면 장음 1회겠죠. 장음 2회는 대수속력이 없는 항행 중인 동력선. 8번 해사안전법상 야간에 본선의 정선수 방향에서 다른 선박의 마스트 등과 양쪽의 현등이 동시에 보이는 상태는 마주친 상태죠. 9번 해사안전법상 적절한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각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거 옳지 않죠. 10번 해사안전법상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선박의 설비구조. 이건 아니죠. 11번 해사안전법상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 중인 범선이 반드시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이 아닌 것은 조종 제한선이나 조종 불능선이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되는데 동력선의 진로를 피할 필요가 없죠. 12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이 정답은 20m입니다.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 선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3번 해사안전법상 얹혀있는 선박의 주간 형상물은 수직으로 둥근꼴 형상물 3개입니다. 얹혀있는 형상, 수직으로 둥근꼴 형상물 3개. 14번 해사안전법상 섬광 등의 정의는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1분에 120회 이상 선광을 발하는 등이다. 이 정답입니다. 15번
해사안전법상 항행 중인 상태는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춘 상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춘 상태도 항행 중인 상태로 간주합니다.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방파제 부근에서 동력선이 입항할 때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다. 방파제에서는 먼저 나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입항선은 방파제 밖에서 대기한다. 이게 맞습니다. 17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은 정류라 합니다. 정류.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건 정류. 버스도 정류장에서 일시로 운항을 멈추죠. 해상에서도 일시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정류라 합니다. 정류. 18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우선 피항선이 아닌 것은 수면 비행 선박은 아니겠죠. 19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지를 지정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선박의 종류나 톤수나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정박지를 지정하는데 선박의 국적에 따라 다 정박지를 지정하진 않습니다. 20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항로에서 항법으로 옳은 것은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는 우측으로 항행한다. 이게 옳습니다. 21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적인의 사례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장음 5회를 적당한 간격으로 반복합니다. 장음 5회를 적당한 간격으로 반복한다. 22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고 할 때 선장이 반드시 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박은 도선선이나 4톤인 어선이나 해양 구조에 사용되는 선박은 반드시 출입 신고해야 되지 않는데 부선을 선미에서 끌고 가는 예인선은 반드시 출입 신고해야 됩니다. 예인선. 23번 생물체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박에 사용되는 것으로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 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은 유해방호도료입니다. 유해방호도료입니다. 유해방호도료. 2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 제한 방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 방제 조치에 되지 않는 것은 기름 오염 방지 설비를 가동한다. 이 기름 오염 방지 설비는 아니죠. 25번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 오염 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제 자재 및 약재의 비치 방법은 선박 소유자가 정한다. 선박 소유자가 정하지는 않지요. 방제 자재 및 약재의 비치 방법은 법령에 따릅니다. 선박 소유자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해기사 기출문제 2017년 제4회차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출문제로 이어집니다.